안녕하십니까.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이 부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. 임대차가 중간에,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는 경우죠. 중간에 나가게 되면 중개보수를 누가 내야 되는 건지. 요거에 대해서 다들 개념이 혼동되고 있어요. 어떨 땐 이러고, 어떨 땐 저렇고. 막 다들 그걸 왜 내가 내야 되냐. 거의 다 왔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왜 이게 발생되었으며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합당한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그러면서 겸사겸사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임차인이 계약을 했죠. 그래서 2년 동안 살기로 계약을 했어요. 약속을 한 거죠. 2년 동안 살겠다고.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요쯤 1년 도중에 발령이 나게 됩니다. 지방으로. 그 바람에 죄송합니다. 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자,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? 그냥 나가면 되나요? 그 보증금 돌려줘야 되나요, 임대인이? 아니죠. 요 기간까지는 계약이에요. 계약 기간. 그렇죠. 그러기 때문에 계약이란 건 약속이죠. 이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이 사람한테는 있어요. 그러면 아, 도중에 제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저는 대구, 대구로 나갔다 올게요. 대구에 지방에 발령이 되는데, 대구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구해야 돼요. 그러면 이 사람 받아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계약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끝까지 있어라. 그러면 이거 너무 가혹하죠. 그래서 이걸 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, 자, 임대인은 중개보수를 한번 내고 나면 2년 동안 안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. 그렇죠.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임차인 때문에 중개보수를 한 번 더 내게 되면 짜증이 날까요, 안 날까요?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임대인 임차인을 예, 불문하고 그냥 내가 2년에 한 번 돈 내고 이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중간에 한 번 더 내게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? 일반적으로 안 좋습니다. 저도 생각지 못한 돈 나가면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. 그죠? 뭐 범칙금 나가거나 주차 잘못해서 딱지 나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. 임대인 입장에서 분명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. 그런데 임차인이 중간에 어쨌든 약속을 깨고 나가는 거잖아요. 약속을 깨고. 그죠? 그러면 이 임차인이 이거에 대해서는 임대인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너 요때 나 때문에 부축에 중개보조를 한번 냈으니까 요거를 내가 안 낸 걸로 해줄게. 내가 줄게. 이러는 거죠. 그래서 그 중개보수를 내주는 겁니다. 사실. 그럼 여기가 없어지면 이때 새로 내는 건 사실 문제 없죠. 이때 냈던 게 없어진다면. 그렇죠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인한테 중개보수를 대신 내고 가는 거예요. 자, 약속을 깨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그렇게 하는 거지. 임대인이 만약에 수틀어지면요, 싫어, 너 끝까지 살아. 그래도 사실 임차인은 할 말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임차인이 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케이스 한번 해볼게요. 자,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하고 다시 계약을 한 건데, 케이스를 약간 달리 볼게요. 자, 중간에 나갔는데, 요때, 전세가 한 3억이었다고 칠게요. 그런데, 요때 시세가 확 폭등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4억을 받게 된 거예요. 그러면, 이 임차인은 이거에 대한 중개보수를 내야 될까요? 요거에 대한 중개보수를 내야 될까요? 가끔 그걸 헷갈리시더라고요. 4억 하면 이 4억을 임대인분이 이 4억에 대한 중개보수 전부 다 내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. 이거 아닙니다. 이거를 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때 있었던 거 있죠? 요때 임대인이 냈잖아요. 중개보수 냈잖아요. 이거를 대신 갚아준다는 거지 4억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내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이 좀 바뀌어서 이게 좀 중개보수가 달라졌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옛날 저길로 할게요. 이거 3억이면 120만 원이었고요. 4억이면 160만 원이었어요. 중개보수가. 그죠? 그러면 이때 120만 원 임차인도 내고 임대인도 120만 원 냈을 거예요. 그죠? 그런데 그 사이에 중간에 1년 뒤에 나가려고 보니까 4억이 된 거예요. 그래서 4억 다시 맞추니까 중개보수 이제 160만 원이 냈어요. 나와서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이 160만 원을 다 내야 되냐? 그거 아니라고요.
요 120을 예전에 자기 때문에 나오게 된 이 120을 안 내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중에 120은 임차인이, 나머지 40만 원은 임대인이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160 다 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임대인분들 가끔 계세요. 아닙니다. 예, 자기의 과거 요거 나왔다고 요걸 없애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시고 임차인한테 이거 다 부담하라는 그럼 좀 너무하세요. 예, 그거 알려드리는 거고 또 다른 케이스 또 하나 알려드리면 임차인이 있어요. 그리고 임대인이 있고요.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요때 나가면 그럴 수 있어요. 그쵸? 완전 중간에 나가니까. 근데 요때 나가는 거야. 이게 2달 전, 만기 2달 전. 야, 이거 받아야 되나요? 이거 임차인 해야 되는 거 임대인이 할까요? 이 정도면. 네, 요런 데에 와 있으면 이거 임대인 해야 임차인 해야 이게 애매하죠. 이게 판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. 이게 3달 전이 되더라도 이거는 임대인이 내라 라고 판례가 판시한 바 있어요. 3달 전이어도. 그러니까 3달 만료 3달 사이까지는 네, 임대인이 내는 게 맞는 게 돼버린 거예요. 사실 예전에는 전후로 한 달까지는 예, 만기에 퇴거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달까지는 진작부터 그랬어요.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만기에 나가는 걸로 봐요. 근데 이게 3달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? 예, 판례가 임대인이 내는 게 맞다고 판시를 했습니다. 단 조건을 걸었어요. 특이하게 임차인이 내기로 한 게 없다면, 예, 없다면 임대인이 내는 거. 자,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요? 예, 임대인들이 특약을 걸기 시작했어요. 도중에 나가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한다. 예, 그때 도중에 나가게 되면 요때의 예,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다 내고 나가는 건데 마찬가지예요. 그래도 자기 때 그 금액을 내는 거지 이때 새롭게 늘어난 금액을 내는 건 아닙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네. 자, 임차인의 경우가 있고 또 임대인의 경우가 있을 때 이때 만약에 지금까지는 전세를 우리가 알아봤었어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월세라면요. 월세라면요. 요 2달 전에 뭐 2달 전에 나가면 아까 중개보수 임대인이 내는 거라고 했죠. 근데 임대인이 요거를 안 해. 끝까지 약속 지켜. 그래서 끝까지 지키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 임차인은 2달치 월세를 더 내고 나가야 돼요. 그죠? 근데 이거보다 중개보수가 훨씬 싸요. 그러면 2달 전이라도 그냥 내고 나갈게요.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. 만약에 임대인이 내야 돼라는 그 판례를 믿고 임대인이 판례 내야 된대요. 그러니까 나 2달 전에 나갈 건데 임대인 내세요. 3달까지 임대인이 내는 거래요. 이래 버리면 임대인은 싫어. 너 약속 지켜. 끝까지 가. 그래서 2달 끝까지 그냥 월세 받아버리면 누가 손해예요? 임차인 손해예요. 그러니까 너무 법적으로 막 접근해가지고 법대로 가라 그러면 오히려 임차인도 손해일 수 있으니까 상황 봐서 하라는 거예요. 보통 원룸 같은 경우 2달 월세가요. 한 달 월세가 보통 50에서 55 정도예요. 심하면 60도 하고요. 그럼 2달 치면 100에서 120만 원이에요. 근데 이거 중개보수 하면요. 25만 원밖에 안 해요. 그럼 차라리 25만 원 그냥 내고 나가버리는 게 낫지. 2달치 120만 원 내고 나는 그런 바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차라리 적당선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사실 판례가 이렇든 법이 이렇든 제일 좋은 건 합의입니다. 법까지 가면요. 사람 끝장을 보게 돼요. 그러면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득될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합의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. 아까 중간에 나가는 경우 그리고 중간에 나갈 때 내주는 범위 그리고 마지막에 3개월까지는 판례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월세가 되면 사실 그도저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합의로 하고 중개보수 내주고 나간 게 차라리 낫다고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중개보수 중간에 나가는 임대차 계약을 깨고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 이 중개보수를 누가 내느냐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. 결론은 뭐였어요? 네, 합의가 가장 좋은 거라고요. 그래서 서로의 관계,
자기가 임대인이 더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해소를 시켜주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말로써 풀어가는 그 지혜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알람까지 설정하면 가장 따끈한 소식 미리 받을 수 있어요.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가장 빠른 소식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